자, 박지원 위원장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른바 속칭 짤짤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건입니다. 지방선거 뒤로 미뤄진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위원장은요, 오늘도 최강욱 의원 징계를 지방선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늘 중에 조금 윤 위원장과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윤리심판원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제 적절치 못한 발언을 이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이제 주어진 비상징계권도 이제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저희 판단이긴 합니다.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전에 지금 6일 남은 이 시점에 하자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으니 미루자.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징계 논의하자라는 건데 지금 박지원 위원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뭐 이 선거보다 쇄신이 더 우선이다. 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런 박지원 위원장의 입장이네요. 예, 대단히 그 센 원칙론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 점을 아까 지적을 하셨죠. 왜 합의되지 않은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하느냐. 개인 자격의 얘기다 말씀하셨는데 개인 자격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같은 공동 비대위원장인 윤호중 비대위원장 또는 신현영 대변인이 대놓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한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아예 그냥 당내에서 공동 비대위원장의 위상을 깎아내린 거 아닌가 하나가 들고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이 얘기인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거가 너무 절박하고 상황이 안 좋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강욱 의원 징계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건데 이 사건에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 3가지 정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떨어진 성윤리 그리고 이 내로남불이겠죠. 덮어주자는 거. 마지막으로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이 모습, 팬덤 네. 정치라고 하죠. 이 3가지가 모두 버무려진 사건이 최강욱 의원 관련한 징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들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정리해 봅니다. 자, 지금 원칙론자로서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인도 그랬어요. 박지원 위원장.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다. 상당히 외롭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인데 이쯤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과연 진짜 혼자일까? 진짜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강한 이야기들을 잇따라 뱉어내는 것일까? 혹시 믿는 다른 뒤가 혹시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인물들 또는 다른 세력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해석까지 나와요. 오죽하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정치적 세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그룹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뭐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계속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그러면 이제 본인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런 발언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 선거에 네, 당연히 안 그러니까 좋게 저는 쳐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위원장이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이게 좋은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고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견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뭐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실 텐데 네.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거라고 저는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깊이 고민하고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시점적으로 지금이 과연 그게 지금 이런 말을 꺼내서 네. 계속 저렇게 문제를 확대시켜 가는 것이 네. 도움이 될 거냐.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동의가 좀 안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는요. 이 소위 말하는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내부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이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계와 그리고 586 중심의 친문계 이렇게 당이
양분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바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의 이 일이 이번 사태가 그 신호탄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개혁의 딸들이라는 네.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박지원 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네. 아주 상당히 크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또는 한쪽의 어떤 그 세력들이 박지원 위원장을 지지하고 뭐 밀어주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요, 이번 박지원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패배가 하잖아요. 그럼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굽니까? 이 지방선거를 갖다 진두에서 지휘했던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되느냐?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박지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해요.